네, 이러한 자석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 자기장에 전류가 흘러가는 이 도선에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힘을 이용한 장치가 전동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동기는 자석과 코일로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 또 코일에 지나가는 코일에 흐르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 두 개의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전류가 흘러가는 이 코일에 힘이 작용하게 되어서 그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장치를 전동기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구조가 이런 장치를 전동기라고 합니다. 자석 주위에 생기는 이 자기장 속에 사각형 모양의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로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 또 전류가 흘러가는 이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이 두 가지 종류의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러한 코일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전동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동기는 자석과 또 사각형 모양의 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이 전동기는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전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D에서 C까지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요. 다시 이렇게 가서 B에서 A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전류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전동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A와 B, D와 C.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코일 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코일 축이 코일이 움직이는 방향도 만약에 DC가 아래쪽으로 움직인다면 AB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위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게끔 만든 그 장치를 우리가 전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동기는 대체적으로 이 자석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석이고요. 그 안에 사각형 모양의 코일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구 자석으로 사용되어지는 자석의 자기장이 셀수록 또는 요 코일, 이 사각형의 코일 이것이 많은 코일로 많이 감길수록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이 전동기가 회전하는 이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전동기에는 이 코일이 한 번만 감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동기가 잘 회전하도록 코일을 여러 번 감거나
또 여러 각도로 감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동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선풍기, 또 뭐 세탁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전동차, 비행기 등 대부분의 이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 그걸 어려운 말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대부분에 이 전동기가 사용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와 D, A와 B 요 두 코일의 요 부분이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류가 D에서 C로 가느냐 하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요 표시를 보고 알 수 있고요. 만약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표시가 없어도 이 전지의 요 모양이 긴 막대가 플러스고 이 짧은 막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 정보가 없어도 우리는 요 전지의 표시를 보고 이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따라서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일과 여기 있는 코일이 이렇게 돌아갈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은 오른손을 이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고요. 이렇게 네 손가락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자, D와 C 사이에서는 전류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흘러가네요. 그러면 엄지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자기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가락을 이렇게, 네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이때 이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는지 아래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한번 방향을 맞춰 보시면 CD, DC 요 코일 축은 손바닥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얘기는 CD 요 부분의 코일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반면에 AB는 전류가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죠. 그 얘기는 AB 쪽에 있는 요 코일 축은 위로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일, 사각형의 코일이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회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한다면 AB는 위로, CD는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일은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는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지의 방향, 즉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 반대로 돌아갈 것이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는 전지는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자석의 극을 이쪽이 S고 이쪽을 N거로 바꾼다면 마찬가지로 이 방향이 반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것이 전동기 원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오른손으로 잘 방향을 잡으면 그때 손바닥이 위로 향하고 있느냐 아래로 향하고 있느냐가 힘의 방향이니까 그 코일이 아래로 움직인다 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얼핏 보기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오른손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과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 네 손가락의 방향을 잘 맞춰보면 그때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를 향하는지에 따라서 코일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느냐 코일이 위쪽으로 힘을 받느냐,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직접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동기 관련 문제에서는 이렇게 힘의 방향을 찾는 것과 그 다음에 코일이 시계 방향은 이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시계 방향이죠.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은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기하죠.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 세 가지를 찾는 것이 전동기 원리, 전동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고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교과서 79쪽 그림 2-14 전동기 원리, 이 그림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왼쪽이 플러스네요. 오른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왼쪽 코일을 A라고 하고요. 오른쪽 코일을 B라고 표시한다면 A 쪽 부분의 코일은 위로 힘을 받는지 아래로 힘을 받는지 확인해 보면 전류가 앞에서 뒤로 가고 있고요. 이번에 자기장은 이쪽이 N극이니까 N극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그래서 오른손으로 엄지가 앞에서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N에서 S 쪽으로 가니까 손바닥이 이렇게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분명 위로 향하게 될 테니까 A 부분의 코일 축은 위쪽으로, 코일의 왼쪽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얘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축을 중심으로 B 부분은 전류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과 왼쪽 부분과는 반대로 아래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힘을 받아서 회전하게 돼서 계속해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오른손으로 직접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개인적으로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81쪽 스스로 확인하기 첫 번째 문제. 전류가 흐르는 도소는 자기장에서 무엇을 받는다? 힘을 받죠. 두 번째, 자석 주위의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그 도선에 흐르는 무엇의 방향이 바뀌거나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또는 자기장의 방향, 여기서 말하는 자기장은 자석의 극이 바뀐다는 거겠죠. 자석의 N극과 S극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그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도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전동기가 더 빠르게 회전하기 위한 방법 무엇인가? 전동기가 빠르게 회전한다는 얘기는 이 회전이 속도감 있게 더 회전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렇죠? 첫 번째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석의 수를 늘린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강력한 자기력이 있는 센 자석으로 바꾼다. 이렇게 또 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기 위해서는 코일을 많이 감으면 되겠고요. 아니면 전류의 세기를 강하게 하는 그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서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되고요. 강력한 자석, 센 자석을 쓰거나 아니면 자석의 수 자체를 늘리거나, 그러면 자기장이 세지고 얘도 자기장이 세지니까 센 자기장끼리 그 사이에서는 더 강력한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기장 또 전동기까지 2단원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전동기 원리에 대한 형성평가 문제 푸시고요. 다음 시간에 2단원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 단원 마무리 문제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도심을 밝혀주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과학이 창조해내는 빛. 그 눈부신 빛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광기술원 차세대 광원 응용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성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LED란 어떤 건가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LED라는 건 PN 접합으로 이루어진 다이오드인데요. 주로 쉽게 생각하면은 그 발광 소자, 빛을 내는 소자를 바로 LED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LED가 사용되는 부분이 실내 조명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키패드, 이런 쪽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최종적으로 LED를 응용하는 그런 쪽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LED 이학 박사들이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렸을 때 어떤 사물을 보면 좀 호기심이 좀 많았고, 그리고 좀 어떤 일을 할 때 약간 분석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과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뭐 물리학을 좀 전공을 했고요. 이공계 같은 경우를 이제 되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고하는 방법,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문과를 아닌 이과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과 같은 계열이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 그쪽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서치를 좀 많이 해보면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광기술원의 주 업무가 그 R&D 연구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이 저희 한국광기술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의 경우는 주로 이제 R&D 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R&D 중에서도 LED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LED 관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장비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특히 LED 중에서도 방막 성장, 약간의 에피 성장하는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MOCVD라는 방막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되게 커요. 남자들도 좀 다루기 힘든데 그 여자인 제가 좀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장비 다루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떤 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좀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데 이게 좀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LED 관련해서 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프로젝트 기간은, 종료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며칠, 일주일 이상을 밤을 새워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왔는데, 그때 상당히 몸은 힘들었지만 그게 바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이제 LED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일반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ED TV 많이 아시고 계시죠? 이제 이런 분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이제 LED 산업이 좀 좋지 않은 이유가 중국에서 많은 저가에 많은 칩을 갖다가 공급하다 보니까 국내 또는 LED 관련한 업체들이 그 저가 공세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ED 산업이 조금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 침체 분위기를 좀 더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LED가 단순히 조명이라든가 일반 TV가 아니라 LED를 좀 타 산업, 어떤 의료라든가 환경, 바이오, 그다음에 국방, 여러분 국방 쪽 알죠? 그런 쪽에다가 좀 응용을 하려고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 박사인 경우에는 특히 어떤 사물에 대한 관찰하는 거, 그리고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 탐닉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자기를 봤을 때 자기가 좋아했던 일, 그 분야의 최고가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미래의 과학자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고 그 일에 빠져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고가 돼 있을 겁니다.